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포르쉐 911의 또 하나의 장르죠. GTS인데요. 자, 편안함을 추구하면서도 고성능을 지향하는 것이 GTS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3리터 터보로 다시금 돌아왔죠. 출력도 당연히 상승했는데요. 자, 490마력, PS 기준으로 490마력을 낼 수 있는 911 카레라 4 GTS,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아참, 오늘 그리고 오랜만에 정인철 선수가 또 서킷을 달려줄 예정이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포르쉐 911 카레라 4 GTS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포르쉐에게 있어서 지금 같은 시속 100km 정도는 상당히 일반적인 이런 한계 근처도 가지 않은 그런 레인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 지금도 이렇게 스티어링을 부드럽게 줬을 때, 자, 약간 언더 성향으로 부드럽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속도를 좀 올려볼까요? 오늘 근데 조건 자체가 매우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노멀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고속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실제 속도 한 200km 정도 되거든요. 이때 승차감이 대단히 좋네요. 이전에 그 GT3를 탔을 때는 조금 불안불안했거든요. 네, 그것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노면, 완벽한 서킷이 아닌 경우는 지난번에 GT3를 탈 때 제가 좀 불안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반면 지금의 GTS는 일반 주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면서도 터보에서 이제 서스펜션을 갖고 와서 이 GTS 특유의 스타일로 튜닝해서 쓰고 있는데, 네, 대단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아야죠. 자, 지금 일단 서스펜션 모드는 조금 이제 단단한 성향, 이 모드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감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 GTS보다 좋습니다. 이게 차량마다 컨셉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GTS는 승차감은 조금 안 좋고 튀는 성향은 있지만 서킷에서 최고의 성능을 낸다. 반면 일반 도로를 지향하는 GTS는 그거보다 편안한 성능을 끌어내도록 튜닝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스펜션을 하드하게 가져가더라도 그렇게 승차감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안전상 이제 여유마진을 어느 정도 둔 상태에서 늘 그래 왔거든요. 네, 그때 탑스피드를 보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조종성만큼은 이 고속에서 지금 직진을 하고 있을 때도 스티어링에 지금 조작량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간 흔들리는 거는 노면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지 차량 자체의 직진 주행 성능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기어비가 조금 길어요. 무리를 한다면은 시속 한 280km까지 갈 수 있긴 한데, 같은 구간에서 제가 터보도 타봤었고, GT3 이런 모델들을 경험해 봤었는데, 출력 차이는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490마력 출력으로서는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었죠.
고속 테스트를 마치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속에서의 속도계 문제인데요. 계기판상으로는 시속 290km를 돌파했지만 실제 속도는 이보다 낮은 273km 내외였습니다. 오차가 시속 20km 정도 난다는 것이죠. 다양한 차들로 고속주행 테스트를 해본 결과 통상 시속 10km 내외의 오차를 보여주는 경우는 많았지만 20km에 가까운 오차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속도계 오차가 제법 난다는 점 운전자분들이 꼭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이 차가 어느 정도 빠른지는 가늠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가속 성능 얼마나 나오는지 볼까요? 포르쉐가 발표한 공식 기록은 3.3초입니다. 저희 팀이 테스트한 결과도 3.3초로 나왔는데요. 상급 모델인 터보 S, 타이칸 터보 S처럼 매우 강렬한 가속감은 아니었지만 적당히 빠른 느낌을 전하면서 밀고 나가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이제 시속 200km까지의 가속 성능을 볼까요? 소요된 시간은 11.48초였습니다. 이보다 출력이 높은 CT5 블랙인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이죠.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긴 하지만 다른 상급 모델들과의 격차는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르쉐가 공식 발표한 11.8초와 비교하면 실제 성능이 더 잘 나왔음을 알 수 있죠. 자, 어찌 보면 가속을 바탕으로 한 기본 성능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럼 국내 최고 드라이버 중에 한 명이죠. 자, 뭐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드라이버 분들도 많지만 업계가 진짜 인정하는 최고의 드라이버 중에 한 명. 네, 정희철 선수에게 이 GTS 스티어링 휠을 넘겨보죠. 일단 첫 인상은 굉장히 빠르다, 놀랄 정도로 빠르다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아까 이제 같이 피디님이랑 잠깐 탔었잖아요. 작가님이랑 그 런치 스타트 한번 했었잖아요. 둘 다 마주 보면서 놀랐었잖아요. 너무 빨라서. 그런 첫 인상이었습니다. 이 차는 저한테. 네.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포르쉐를 좋아해요. 많이 타보지는 못했는데 좋아해요. 왜냐면 많이 못 타봐서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좀 사심을 갖고 탔는데
느꼈던 거는 역시 포르쉐는 포르쉐구나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러 브랜드들이 여러 스포츠카들을 만들잖아요. 고성능 차량들을 만들고. 근데 트랙에서 딱 주행을 해보면 이게 과연 고성능 차량이고 트랙에 적합한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느껴질 만큼 어울리지 않는, 그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는 차량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타보니까 역시 공도에서도 그리고 트랙에서도 정말 훌륭한 차이구나. 주로 타는 곳은 도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트랙에 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끔 트랙에 와서 차를 탄다라는 가정하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로드 홀딩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전체적인 앞뒤의 밸런스도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제 포르쉐가 뒷타이어가 너무 그립 좋다 보니까 좀 언더스티어 느낌이 있다라고 느껴지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서스펜션이 잘 튜닝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회두가 잘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우선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주 작은 사소한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레이스카에 버금갈 만큼 엄청난 이 발진 가속력도 있었고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예민한 차기 때문에 이제 조심히 예민하게 부드럽게 다루지 않으면 언제라도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는 그 한계에 항상 가까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AMG GT가 이 차의 가장 그 강력한 경쟁 차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AMG 드라이빙 인스트럭터로 있을 때 AMG 차량을 굉장히 많이 타봤거든요, 트랙에서. 근데 AMG 차량이 이 GTS 차량보다는 이 앞뒤 밸런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뒷타이어 사이즈가 앞타이어에 비해 너무 크다 보니까 앞타이어의 그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뒤에가 너무 꽉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AMG GT보다 좀 아쉬웠던,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이 GTS가 훨씬 더 좋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서로 장단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브레이크는 너무 완벽했어요. 기본적으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스틸 브레이크보다 훨씬 좋다라는 건 이미 입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또 불과 3랩밖에 돌진 않았지만 거의 최대치로 3랩을 달리는 동안 이 브레이크의 압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밀린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부분은 정말 너무나도 인상 깊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상태도 너무 완벽하긴 한데요. 굳이 여기서 더 빨라진다라고 하면 타이어? 지금도 더 좋은 타이어가 들어간다면 아마 1분 플랫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딱 3바퀴를 달리고 나서 안 좋아서는 되는 거죠. 좀 더 쿨링한 다음에 달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달려도 되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나서 추가 랩을 찍지 않았는데 기록상으로 보면 지금 최고죠. 근데 이제 오해를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원일 드라이버도 당연히 잘 타는 드라이버고, 자 정희철 드라이버도 이전에 MC20을 탔었잖아요. 근데 기록으로 보면, 자 다시 볼까요? 네, 이들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희철 드라이버 얘기를 이제 조금 보태자면, 일단 MC20 때는 노면 온도가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타이어 컨디션을 다 끌어낼 수 없었고, 지금 이제 타보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한 1분 내외 혹은 이제 언더를 마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911 터보 같은 경우는 타이어 상태가 완전 베스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모에 의해서 한 20-30% 밖에 남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이제 터보가 빠를 텐데, 타이어에 의한 그 컨디션 차이로 랩이 좀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90마력 차로 1초대를 끄는 건 뭐 그건 드라이버의 또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저희가 항상 최고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네, 오늘 그런 것들을 또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야, 의철이 잘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폴시 911 카라포 GTS, 자, 제동 성능을 볼까요? 최단 거리 32.2m를 보였습니다. 최장은 33.4m였고요. 평균적인 성능이 32.9m 정도 되니까 충분히 신뢰할 만한 성능입니다. 가속에서는 다른 형제들에 밀렸는데 제동에서는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대단한 성능 잘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은 길들이기가 일반적인 시스템보다도 조금 간소화돼도 되거든요. 네, 그런 특징이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GT3 때는 매우 좋은 차라는 걸 알지만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GTS가 어찌 보면 저는 딱 좋은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핸들링을 느끼러 가볼까요? 오늘 그 시험차들이 많아서 조금 제한이 있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타겟 속도는 시속 100km 지금 도달했고요. 자, 스티어링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뭐 그냥 좀만 줘도 스티어링 이제 인풋량이 많지 않아도 정말 민첩하게 움직여 주네요. 다분히 이 스포츠카다운 그런 모습이고, 야, 여유 마진이 진짜 상당한데요. 회피 기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반 차들은 그래도 이제 약 언더이기 때문에 이게 흐르는 모션이 나오는데, 지금 이 포텐셜 자체가 매우 높죠.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90, 100 사이에서 스티어링 조작했을 때는 어떤 스티어 특성 없이 그대로 그냥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여줍니다. 어지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레인지 안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네, 특별한 이런 위험 부담은 없다, 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성능 자체가 좋다 보니까 일반 차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능과는 매우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운동 특성, 과거 포르쉐와 달리 어느 정도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핸들링 감각으로 본다면 역시 최고 수준이고, 자, 여러분들이 그 고속도로 등에서 긴급 회피를 하더라도 안전상 전혀 문제없는 거동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자, 스티어링을 이렇게 꺾고 있을 때도 충분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약간 지금도 언더로 밀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은 제가 자, 지금 같은 상황, 이제 리프트 오프 모드라고 하는데, 다른 차들보다 한계가 높은 시속 한 90km 정도에서 부드럽게 이제 스티어링이 돌아가 있는 상태였죠. 네, 가속 페달을 뗐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세팅에 대한 부분들이 잘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리프트 오프에서 한 1시에서 2시 방향, 이제 여기서 차가 리어가 불안정해지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계속 보는데, 네, 확실히 좋습니다. 네, 밸런스가 이제 좋지 못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확 어떤 모션의 변화가 생기고, 지금도 그래요. 자, 스티어링 휠 꺾고, 그리고 타이어가 정말 끝내주네요.
가속대에 과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빠른 이런 것들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저도 출력이 매우 높은 차들, 그런 차들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딱 좋은데요. 제가 911을 선택한다면 저는 GTS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 난이도도 물론 이제 한계 끝까지 가면은 매우 이제 난이도가 있는 차지만, 자 지금 그냥 부드럽게 즐기는 동안에 문제가 없습니다. 야, 확실히 잘 만드네요. 자, 그리고 타이어 성능 매우 좋다고 말씀드렸죠. 현재는 구디어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제 국내 소비자분들은 무조건 이제 미쉐린이 최고다. 물론 미쉐린 대단하게 타이어를 잘 만드는 대표적인 브랜드예요. 근데 이 구디어라는 회사도 미국 회사긴 하지만 타이어를 꽤 잘 만듭니다. 이제 그들도 우리와 다른 그런 모터스포츠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성능 쪽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충분한데, 특히 지금 들어와 있는 구디어 이글 F1 에시메트릭 3, 요 타이어가 원래 개발될 때는 까마로용으로 개발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포르쉐에 맞춰서 튜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까마로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엄청난 그립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엔진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엔진은 수평대양 6기통입니다. 실린더는 보어 91mm, 스트로크 76.4mm 구조의 쇼 스트로크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배기량은 3리터이고 터보차저와의 조합을 통해 최고 출력 490마력, 최대 토크 58.2kgpm를 낼 수 있습니다. 엔진의 최대 회전 가능 범위는 7,500rpm까지고요. 변속기는 PDK를 쓰죠. 충분히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것도 매력이지만 매 변속대마다 즉각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도 좋습니다. 체결감 역시 훌륭하고요. 변속기만큼은 정말 마음에 드네요. 엔진, 변속기 나무랄 부분 없습니다. 굳이 조금 아쉬움을 표하자면 쇼스트로크 타입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맥시멈 이제 RPM이 7,500까지 쓰는데 그래도 포르쉐만 8,000까지 땡겨줘도 되는데, 뭐 차량 특성에 따라 다르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탔었던 다른 포르쉐 911 모델들, 그것들과 디자인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911) GTS는 가성비 좋은 모델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기본이 되는 카레라에서 출력을 높이고 911 터보의 하체를 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외적인 차이보다 내적인 변화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911 터보에서 파생된 서스펜션을 넣은 덕분에 카레라 대비 지상구가 10mm가량 낮아졌죠. 911 터보에 사용된 전륜 20인치, 후륜 21인치 휠을 사용한 것도 같습니다. 센터락 방식을 사용하고요. 브레이크 시스템도 911 터보에서 가져왔는데 테스트카는 옵션으로 제공되는 세라믹 디스크까지 갖추고 있어 성능이 더 높아졌죠.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된 것에서도 차이가 나죠. 전면과 후면, 측면 하단에 전용 파트가 더해져 있고요. 헤드램프에는 다크 틴트 처리도 이뤄졌습니다. 후면에 보이는 커다란 스포일러는 옵션인데요. 저는 이렇게 큰 스포일러를 좋아하지 않는데 은근히 즐기시는 분들도 있죠.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노란색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옐로우 컬러가 뭐 좀 튀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희한하게 이 차와는 또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컬러 매칭이 뭐 상당히 좋다는 것, 이것도 이제 포르쉐가 갖는 그런 장점인 것 같고.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시험을 해보니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터보도 그랬고 현재 그 GTS도 연료 잔량을 보여주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진 않거든요. 가령 뭐 시동을 껐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뭐 이만큼 있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시동을 걸었더니 확 줄어드는, 현재 보고 계시죠?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시 차긴 하는데, 물론 이 특성을 어떠한 것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 우리가 그런 걸 이해를 해줘야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르쉐도 개선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니, 갑자기 아침에 차를 타는데 누가 기름을 훔쳐갔나 싶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고, 물론 뭐 그래요. 모든 차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요만한 게 나오기 나름이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개선시키느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겠죠. 자, 이번에는 인테리어를 볼까요? 실내는 소재 변화에 중심을 뒀습니다. 시트, 스티어링 휠, 도어 패널 등에 레이스텍스라는 명칭의 소재를 썼죠. 헤드레스트에 GTS 레터링도 새겼고요. 현재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경량 디자인 패키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카본 풀 버켓 시트, 경량 글래스, 경량 배터리, 리어 시트를 생략시키면 조금 더 빠른 달리기를 구현할 수 있게 되죠. 포르쉐 하면 옵션을 빼놓을 수 없죠. 테스트카에도 다양한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카본 루프 520만원, 세라믹 브레이크 1310만원, 시트 410만원, 카본 인테리어 패키지 460만원, 이래저래 하여 6천만원 정도, 이와 같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다 보여드려가지고 다른 모델 대비 차이는 없습니다. 뭐 제가 지금 느끼기에 차이가 있다면, 타코미터 중앙에 이제 GTS가 박혔느냐, 터보가 박혔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 외에는 크게 이렇게 뭐 와닿는 게 없네요. 자, 그리고 연비가 매우 좋은데요. 자, 저희가 고속도로를 정속 주행하면서 이번 같은 경우도 테스트하는 동안에 한 600-700km 이상을 달렸거든요. 자, 그랬을 때 700km 더 달렸구나. 그랬을 때 고속도로 크루징 상태에서 리터당 14km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야, 이게 그래도 한 근 500마력짜리 차. 그리고 포르쉐는 마력으로 환산하기 힘든 얘들만의 또 다른 차원의 능력이 있는데, 자, 포르쉐의 400마력과 타사의 400마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가벼운 무게도 일조를 하겠죠. 자, 무게 볼까요? 실측한 무게는 약 1610kg 정도였습니다. 무게 배분으로 보면 앞쪽이 가볍죠. 리어 축에 61%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구조적인 불리함이 있지만, 포르쉐는 셰시 기술로서 이를 극복해내고 있죠. 과거엔 고속으로 달릴 때 앞쪽이 살짝 들리는 느낌이 짙었는데, 지금은 그 현상도 많이 줄어 있고요. 확실히 넓은 타이어, 스포츠 배기 시스템을 갖춘 차답게 조금은 소음이 있죠. 하지만 이를 소음이라 느끼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그런 911 중에 하나, 뭐 마음은 물론 이제 터보이긴 한데 좀 가격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상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 차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네, 오늘 만난 포르쉐 911 카레라 4 GTS 4륜 구동 시스템이 보여주는 안정감, 확실히 코너링, 이 코너 탈출 부분에서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모델들과 달리 이 운전하기 쉽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매니아 분들에게 아쉬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차를 택하는 소비자들의 99% 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정희철 선수만큼 이렇게 능력을 내지 못하잖아요. 저 빼곤. 위철아 미안. 자, 그래서 현 세대 스포츠카들이 좀 표함을 잃어버리는 측면은 있지만 그것도 시대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거기다 뭐 웬 모드를 비롯해서 우리가 더 안전하게끔 탈 수 있도록 만든 것, 네, 그런 건 역시 현 세대 스포츠카들이 가져가고 있는, 또한 타사가 따라오고 있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911은 뭐 여전히 스포츠카의 기준점이자 그 기준 안에서도 정점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과하지 않게, 물론 뭐 과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911 라인업에서 과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고성능을 다 빼준 911 카라4 GTS 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은근 승차감이 매우 좋아요. 지금도 이제 서스펜션을 하드 모드에 타고 있는데 좀 풀었거든요. 이래서 데일리 스포츠카예요.